자, 얘들아, 원순열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일단은 기본 개념 강의부터 할 겁니다. 이건 다 처음 듣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렇죠? 다 처음 듣습니다. 자, 원순열이라는 거는 얘들아 1, 2, 3, 4, 4명의 학생이 있어요. 4명, 요거 일단 문제는 보지 마세요. 4명의 지금 사람이 있는데 이 4명의 사람이 이렇게 생긴 원탁에 지금 둘러앉을 거예요. 그렇죠? 둘러앉을 때 둘러앉는 방법이 총 몇 종류가 있습니까? 라고 문제에서 묻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원탁의 특징은 뭐냐면 원탁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알겠어요? 근데 원탁이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. 원탁을 돌아가는 걸 전제로 문제를 낸다고요. 알겠죠? 그래서 예를 들면 원순열의 특징은 여기 1, 2, 3, 4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. 그럼 두 번째 경우가 1, 2, 3, 4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. 이 두 가지 경우는 서로 같은 경우로 간주해요. 이해됩니까? 왜? 왜냐고? 얘를 90도 돌리면 얘잖아. 원탁이 돌아가는 원탁이라고. 그렇죠?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전제를 하고 문제를 풉니다. 알겠어요? 자, 그러면 보세요. 내가 이 1, 2, 3, 4라는 놈을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원탁에 앉히기 전에 그냥 일단은 일렬로 일단 줄을 세워 놓을 거예요. 일렬로 일단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그럼 몇 종류겠냐? 4팩이겠지. 그쵸? 일렬로 줄을 세운다는 얘기는 이 4개의 빈자리에 순서대로 지금 세운다는 뜻이에요. 그렇죠? 그 얘기는 곧 4개, 1, 2, 3, 4, 4개의 숫자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라고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. 그렇죠? 그렇게 일단은 여기다 일렬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가 스타트예요.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앉힐게요. 그렇죠? 됩니까? 요게 내 전략입니다. 돼요? 자, 그러면 총 얘가 2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24가지 케이스 중에서 중복이 막 발생하겠죠. 왜? 원탁이 막 돌아가거든. 맞아요. 가령 우리가 이렇게 4자리 숫자를 만들었을 때 1, 2, 3, 4도 있을 것이고 4, 1, 2, 3도 있을 것인데 그쵸? 그럼 이 1, 2, 3, 4는 어떻게 배열이 돼요?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. 그리고 4, 1, 2, 3은 여기서부터 4, 1, 2, 3으로 배열이 되겠죠. 그치?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? 3, 4, 1, 2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? 2, 3, 4, 1도 있겠죠. 그러면 1, 2, 3, 4와 4, 1, 2, 3과 3, 4, 1, 2와 2, 3, 1, 2, 3, 4, 1 이 4가지 숫자가 여기서는 서로 다 다르게 계산됐지. 4종류가 따로 들어가 있죠. 근데 사실은 이 4가지가 사실은 다 같은 경우죠. 맞아요? 맞잖아. 얘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오른쪽으로. 됩니까? 맞아요. 그러면 이 4가지가 어차피 다 같은 경우면 이 4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? 얘를 나눠줘야 돼요. 이해됩니까? 결국 돌면서 같은 게 중복이 되면 그만큼으로 나눈다 라고만 기억하세요. 그게 가장 쉽습니다. 이게 원순을 이해하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.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알겠죠? 알겠어요?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. 원순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거예요. 내가 얘를 지금 4명을 그냥 일단 한 줄로 세워놓고 나중에 원탁에 앉혔죠. 그쵸? 그 방식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. 야, 원탁에서 일단은 1번 이 친구를 여기다 그냥 앉히는 거예요. 1번 너는 무조건 여기 앉아 라고 앉혀놨어요. 그쵸? 그럼 얘들아 원탁에 이제 돌아갈 수는 있겠죠. 그럼 1번의 위치가 뭐 이렇게 돌긴 돌 건데 얘가 한 명이 앉는 순간 얘는 방향성이 생기죠. 그렇죠? 1번이 앉는 순간 니들 그러면 니들 얘가 연예인이라 생각해봐. 그렇죠? 그럼 연예인은 기준으로 얘의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정면에 앉느냐는 다 다른 자리죠. 그렇지? 어떤 사람은 뭐 정면에 앉고 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앉고 싶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앉고 싶겠죠. 그렇죠? 근데 얘가 이제 이 연예인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려면 이쪽 자리가 더 좋다고 막 뭐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야. 연예인이니까. 그쵸? 맞아요. 얘가 딱 여기에 앉는 순간 이 4개의 자리는 더 이상 원순이 아니라 서로 그냥 다른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. 맞아요? 그럼 난 뭐 하면 돼요? 나머지 3명의 사람이 여기에 그냥 들어가면 되죠.
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몇 명? 3명. 여기 2명, 1명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문제를 풀기도 해요. 정답이 3팩입니다 라고 풀기도 하고요.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, 아까 처음에 가르쳤던 방법은 뭐예요? 그냥 얘들을 4명을 그냥 일단 한 줄로 세워놓고, 그쵸? 그 다음에 여기다 배열을 해보니까 중복되는 게 4개가 있더라 라는 거잖아. 그쵸? 중복이 4개가 있으니까 내가 4로 나중에 나눈다 라는 거죠. 맞아요? 요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. 요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두 방법 다 난 이해를 하기를 원해요. 왜? 이 두 개의 스킬이 둘 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. 그쵸? 난 이 두 개의 스킬을 둘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. 하지만 나는 굳이 따지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이 스킬을 주로 많이 썼어요. 왜? 이 스킬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배웠던 것도 있죠. 내가 1, 1, 1, 2 이런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이거 어떻게 썼어요? 이거 4개가 다 다르다고 생각, 4팩을 해놓고 이 1이 세 놈이 사실 같은 놈이니까 나중에 3팩으로 나눴죠. 왜? 이만큼이 중복되니까 나눈 거죠. 결국 중복을 나눈다라는 요 스토리가 드러나려면 나는 수식은 특히 확률통계는 숫자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예요. 그렇죠? 그 스토리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식이 바로 요 식이라고요. 알겠습니까? 숫자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거는 일렬로 배열했을 때 그리고 얘는 중복이 4개만큼 생긴다라는 거를 내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다 이거예요. 알겠죠?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직접 보면서 이해를 해보자.